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 이상 살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85%가 82세 생일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인 진실은 유전이나 불운 때문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이러한 흔한 실수만 피하더라도 삶의 질을 10년에서 15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오늘은 이러한 실수를 너무 늦게 발견한 72세 은퇴 교장 도로시를 만나 그녀의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흔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실수는 의사들이 믿기 너무 쉬워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배우게 될 내용이 90번째 생일을 축하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통계의 이름을 올리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신시내티 출신의 활기찬 72세 전 교장 도로시 첸을 만나보세요. 3년 전, 도로시는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반려견 맥스를 산책시키고 일주일에 2번 브리지를 치며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가 왔습니다. 가벼운 낙상으로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 전 단계, 위험할 정도로 낮은 비타민 D 수치,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의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도로시, 이대로라면 80살은 못 살지도 몰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로시는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노인들이 왜 예상보다 일찍 죽는지 이해하기 위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신도 그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평균 수명이 79세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몇 년 전에 삶의 질을 잃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러한 조기 사망은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로시는 72세 때보다 75세에 더 건강합니다. 그녀의 변화는 그녀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저지르던 5가지 실수를 없앤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잡한 의료 시술이나 값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선택입니다. 최근 에너지 레벨의 변화가 생긴 걸 느끼셨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알려주세요. 이제 당신의 수명을 앗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약물을 늘리는 함정. 도로시의 약장은 예전에는 약국처럼 생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녀는 매일 12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수면제, 통증 치료제 등 다양했죠. 하지만 무서운 진실은 이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약을 5가지 이상 복용하면 사망 위험이 88%나 높아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개별 약물 자체가 아니라 약물이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로시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여러 의사들이 처방한 2가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 진통제까지 더해지니 그녀는 마치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평소와 다른 멍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약사에게 가서 확인해 보니 뇌출혈이 위험할 정도로 임박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함정은 더 깊습니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또 다른 처방이 필요하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도로시의 수면제 때문에 낮에 졸음이 왔기 때문에 에너지 보충제를 처방받았는데 그것이 위장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제산제를 복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해결책은 도로시는 약물 감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보충제를 포함한 모든 약물의 마스터 목록을 작성하고 약사와 분기별 검토 일정을 정하고 모든 의사에게 처방 전에 의사와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처방이 나올 때마다 이게 기존 약물을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안전하다면 비약물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도로시는 의료진의 세심한 감독하에 복용량을 12개에서 5개로 안전하게 줄였습니다. 기운이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그 불가사의한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많은 문제들이 새로운 질환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복용하던 관절통은 콜레스테롤 약 때문이었고 수면제를 먹어야 했던 불면증은 하루 중 너무 늦은 시간에 복용한 혈압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도로시는 이제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스탬피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이 증상은 새로운 증상인가요? 아니면 부작용인가요? 약물이 아닌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았나요? 모든 의사가 이 추가 사항을 알고 있나요? 이 약을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섞어 사용해도 안전할까요?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한 의료 전문가와 모든 약을 검토해 본 건 언제였나요? 아래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당신의 주방에 숨어 있어요. 두 번째 실수.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독. 3년 전 도로시가 식료품 저장실을 열었을 때 그것은 충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통곡물 시리얼, 저지방 쿠키, 무설탕 음료.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연령 가속기 세포 노화와 염증을 촉진하는 음식. 가장 큰 원인은 숨겨진 설탕과 인공 감미료입니다. 그 건강한 그래놀라 바에는 도넛보다 많은 22g의 설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신 무설탕 음료에는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노인의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나쁜 점은 이 음식들이 그녀를 당뇨병으로 몰아가는 인슐린 급증을 촉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로시의 전환점은 영양사인 딸과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통곡물 빵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지방 제품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조림 수프에는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높일 수 있는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가공육에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도로시는 만성 탈수 증세를 겪고 있었고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72세가 되자 그녀의 갈증 신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신장 문제, 혼란, 넘어짐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탈수 효과가 있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섭취하는 동안 매일 2-3잔의 물만 마셨습니다. 도로시는 555 규칙으로 주방을 혁신했습니다. 포장식품에는 5가지 이하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려면 오후 5시까지 물 5잔을 마시세요. 매일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세요.
그녀는 포장된 간식을 견과류와 치안류로, 설탕이 많은 음료수를 허브차와 주입수로, 가공육을 생선과 닭고기와 같은 살코기 단백질로, 흰빵을 실제 통곡물로 대체했습니다. 통곡물이라고 표시된 제품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수분 섭취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은 도로시가 물 마시기 의식을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 한 잔을 마시고 시간별 목표량을 표시한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를 마시고 간식으로는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4개월 만에 당뇨병 전 단계가 호전되었습니다. 활력이 솟구쳤고 피부도 더 젊어 보였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서 관절 통증도 완화되었고 신장 기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비싼 가공식품을 사는 것을 멈춘 뒤 식료품 비용이 실제로 30%나 줄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세요.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재료 하나를 확인해 보세요. 재료가 몇 개나 들어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세 번째 실수에 대비하세요. 도로시의 독립을 거의 앗아간 바로 그 실수입니다. 세 번째 실수. 이동성 사고방식의 악순환. 조심하게 도로시는 첫 번째 넘어진 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멈추고 울퉁불퉁한 바닥을 피하며 점차 움직임을 제한했다.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건 노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예요.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면 악순환이 생겨 사실상 넘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도로시가 움직임을 제한하자 근육이 약해졌습니다.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고 뼈가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그녀는 도움 없이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낙상 공포로 인해 활동을 제한하는 노인들은 1년 안에 낙상할 확률이 3배나 높습니다. 더 나쁜 점은 활동이 없는 상태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면 근육이 6개월씩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로시는 안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말 그대로 스스로를 늙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6파운드짜리 손자를 들어올릴 수 없을 때 깨어났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가혹한 현실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도로시, 당신은 85세의 근육량을 가진 72세예요. 당신의 보호 본능이 당신을 죽이고 있어요. 도로시의 변화는 파워 오브 3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하는 균형 운동 3가지. TV 광고에서의 강점 표현 3가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연성 스트레칭을 3번 하세요. 그녀는 한 발로 10초간 서 있기, 세면대 잡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번, 그리고 발가락을 살짝 터치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주차에는 겨우 5초 동안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4주차에는 도움 없이 30초 동안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2주차에는 한발 스쿼트를 할 수 있었고 24주차에는 손주들과 하이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로시는 근육이 나이에 상관없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90세 노인은 12주 만에 근력이 2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니어 피트니스 수업에 참여했고 사교 활동을 통해 근력이 2배로 향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시는 일상생활에 기능적 피트니스를 추가했습니다. 실질적인 근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식료품을 나르고 낙상 후 회복에 필수적인 바닥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바닥을 걷고 협응력과 즐거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춤을 추었습니다. 사고방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도로시는 도전을 피하는 대신 도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계단을 이용했고 처음에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잔디밭과 자갈길을 걷고 요리할 때는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했으며 TV 프로그램에서는 의자 요가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시는 27kg, 60파운드, 데드리프트를 하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밀도가 12%나 향상되었고 2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 없이 살고 있으며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활발하게 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심해서 중단한 신체 활동이 있나요? 아래에 적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네 번째 실수는 노인 10명 중 7명이 겪는 교활한 실수입니다. 네 번째 실수, 사회적 고립 시한폭탄. 은퇴 후 도로시는 평화와 고요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까다로운 선생님들을 관리하거나 촉박한 부모님을 만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집과 반려견, 그리고 가끔씩 장을 보는 것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로시가 몰랐던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조기 사망 위험을 50% 증가시키고 치매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노인의 경우 외로움은 말 그대로 뇌세포를 죽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신체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팬데믹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도로시의 브리지 클럽은 해체되었고 교회는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족 방문은 화상통화로 바뀌었습니다. 도로시는 사람보다 강아지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말을 잊어버리고 날짜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약을 먹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도로시의 딸이 부엌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을 때 찾아왔다. 마치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도로시는 고백했다. 그때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강한 노인은 수명이 22%더 길고인지 기능 저하가 50%더 적습니다. 도로시의 인연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에게 건넨 작은 손짓이 커피 초대로 이어졌고 장보는 것이 사교 모임으로 이어져 어르신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 독서 클럽에 가입하고 병원 기념품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으며 손주들과 화상통화, 온라인 수업 등 새로운 기술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도로시는 자신의 건물에 고립된 노인들을 위한 주간 모임인 화요일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3사람이 카드놀이를 하던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0명의 노인들이 모여 활동, 지지, 그리고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연결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정기적인 연락, 가까운 친구들과 매일 확인. 2. 감정적 깊이, 사실만이 아닌 감정을 공유. A. 적극적 참여, 함께 활동. L. 웃음과 즐거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몇 주 만에 어휘력이 향상되었고 약 없이도 우울증이 나아졌습니다. 혈압이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기억력 문제도 나아졌습니다. 도로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대화 한 번이 피상적인 교류 10번보다 낫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연락하는 3명에 가까운 친구, 매주 교류하는 10명의 사교적 지인, 목적을 위한 한 번의 자원봉사, 그리고 정신적 자극을 위한 한 번의 학습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녀에게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화상통화를 이용하고, 취미 생활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 친구들과 연락하고, 가상 수업과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도로시의 75세 일정은 65세 때보다 더 빡빡하지만 의무가 아닌 의미 있는 인연으로 가득합니다. 매주 저녁 식사를 주최하고 젊은 은퇴자들의 멘토링을 제공하며 심지어 3년간의 사별 후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지내셨나요? 아래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제 5번째 실수에 대비하세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실수죠. 5번째 실수. 기억 신화 학살. 노년의 순간. 노년. 잊는 건 당연한 일. 도로시는 손녀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까지 이 거짓말들을 믿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정신적 쇠퇴는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믿음이 그녀의 정신을 거의 파괴할 뻔했다.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기억 상실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인지 기능 저하가 60%나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로시가 건망증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뇌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자 그녀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그녀의 뇌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뇌는 어느 나이에서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의 자가 배선 능력인 신경가소성은 60세, 70세, 심지어 90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시의 수동적 수용은 문자 그대로 그녀의 해마, 기억 중추를 매년 2%씩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인지적 위기는 딸 집으로 가는 길에 길을 잃었을 때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5년 동안 그 길을 따라왔죠. 주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GPS도 소용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앉아 울고 혼란스러워하던 도로시는 자신이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도로시의 두뇌 르네상스 프로토콜, 즉 정신건강 루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5분 두뇌 트레이닝 앱, 루모시트나 엘리베이트. 오후 스페인어, 피아노,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저녁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 쓰기. 잠자리에 들기 전 쉬운 소설뿐 아니라 도전적인 책 읽기. 끊임없이 배우는 원칙. 1주차에는 기본적인 스페인어 구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개월 차에는 스페인어로 커피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차에는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차에는 스페인어 소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기억 기법, 장소법, 아이템을 친숙한 장소에 연결하는 방법, 스토리 체인, 기억할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 타인에게 가르치기, 친구에게 새로운 지식을 설명하는 방법, 이중 코딩, 시각적 기억과 언어적 기억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하지만 도로시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이 최고의 뇌 치료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산책을 하면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가 300% 증가하여 말 그대로 새로운 뇌세포가 자랐습니다. 그녀는 협응력, 기억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댄스 수업을 추가했는데 이는 인지 기능의 삼중골이었습니다. 도로시의 스마트한 두뇌 접근 방식, S 매일 새로운 도전으로 자극을 주세요. M 몸을 움직여 두뇌를 성장시키세요. A 새로운 정보를 알려진 사실과 연관시키세요. R 배운 내용을 반복하고 가르치세요. T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추적하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6개월 만에 40%나 향상되었습니다. 73세에 피아노를 배우고 건물의 비공식 기술 지원 담당자가 되었고 ESL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회고록을 쓰면서 잊었다고 생각했던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도로시는 새롭고 어려운 과제로 뇌에 도전하는 것이 인지적 예비력을 형성하여 미래의 쇠퇴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깜짝 놀라며 뇌 스캔 결과 10년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뇌 가소성을 믿은 것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도로시가 쇠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녀의 뇌도 쇠퇴를 멈췄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가 학습을 마쳤다고 믿는 순간 뇌는 죽기 시작합니다. 배우는 것을 미뤄왔던 새로운 기술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도로시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년 전, 도로시체는 당뇨병 전 단계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신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으며 약물 과다 복용으로 늘 통계에 잡힐 듯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82세까지 살지 못하는 85%의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의사는 암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에서 7년 정도 삶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오늘날 도로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외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75세인 그녀는 혈압약 하나를 제외하고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녀는 체중을 실어 데드리프트를 하고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활기찬 노인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최근 혈액 검사 결과는 의사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바이오마커는 20년 더 젊은 사람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설렘으로 깨어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페루 하이킹을 마치고 막 돌아왔습니다. 모교에서 젊은 교사들을 멘토링하고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6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감과 능력을 느낍니다. 핵심은 도로시는 단순히 습관만 바꾼 게 아니라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사고방식 전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쇠퇴를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매일을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지내려고 애쓰다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로시는 회상한다. 이제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며 과감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새로운 도전, 모든 사회적 관계, 모든 운동은 제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그녀가 다른 노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삶을 계획하세요. 당신의 몸과 뇌는 어느 나이에서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도로시의 80번째 생일 파티는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스페인어 대화 모임과 함께 살사 댄스를 축하하는 파티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너무 늦기 전에 1000명의 노인들이 삶을 되찾도록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도로시의 변신이 당신의 변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치명적인 실수 중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한 번부터 5번까지 숫자와 오늘 할 일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래의 당신이 당신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공유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종을 울리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명을 더하는 겁니다. 당신의 최고의 10년은 지나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차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